60대 이후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습관. 산이 견고하듯 마음도 굳건히 하라. 산처럼 견고한 마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한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움을 추구한다. 지혜는 끊임없는 배움에서 비롯된다. 나무가 뿌리에서 영향을 받듯 인간도 과거의 지혜에서 배운다. 과거는 현재의 토대이며 미래의 가이드이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등산 동호회에 다니시는데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건강도 챙기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5분 정도 낮잠을 잔다입니다. 낮에 자는 잠깐의 휴식은 정신이 맑아지고 오후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도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 잠깐 휴식을 취하면 더 효율성이 좋아지니 낮잠을 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항상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은 낮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는 이 말을 듣고도 낮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잠을 자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항상 무언가를 배우거나 일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걷기 시작해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걸었습니다. 모두가 지칠 무렵 스승은 작은 개울가에 멈춰 서서 제자들에게 짧은 낮잠을 자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낮잠의 가치를 믿지 않는 제자는 혼자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울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관찰했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몰려왔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편 낮잠을 자던 다른 제자들은 1시간 후에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어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낮잠을 거부했던 제자는 이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피로로 인해 발걸음이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숲속에서 나온 그들은 스승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은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리고 낮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배울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짧은 낮잠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낮잠을 자지 않았던 제자는 휴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스승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모두가 짧은 낮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과 균형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호수의 물결을 평온하게 만들듯 짧은 낮잠은 마음의 물결을 잠재워 평화를 가져온다. 마음의 호수를 잔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처럼 낮잠은 우리의 여정에서 재충전의 순간을 제공한다. 삶의 긴 여정에서 잠시의 휴식은 필수다. 햇빛에 잠시 노출된 식물이 에너지를 충전하듯 낮잠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다.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얻는 식물처럼 우리도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두 번째로 햇빛을 쬐다입니다. 햇빛을 쬐면 기분도 좋아지고 비타민 D도 합성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햇빛은 몸과 마음에도 좋으니 햇빛을 쬐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정원 가꾸기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았고
특히 매일 아침 햇빛을 쬐며 정원일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정원을 마을의 보물이라 불렀고 노인의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노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햇빛을 쬐는 것이 단순히 식물에게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에너지를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정원으로 초대해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햇빛을 쬐며 함께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안고 모였고 그날 아침 모두가 노인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해돋이를 보며 햇빛을 맞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노인과 함께 정원일을 하며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만끽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매일 아침 햇빛을 쬐며 느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분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노인의 말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아침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이 되었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친근해졌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의 지혜와 햇빛을 쬐는 습관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해가 눈부시게 빛나는 날 세상은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인다. 햇빛은 우리의 인식을 밝게 하고 세상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한다. 햇빛이 꽃에 빛을 주듯 우리의 마음도 밝은 생각으로 빛난다. 긍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밝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 햇빛을 받아 포도는 달콤한 포도주로 변하듯 인내와 시간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시간과 인내는 우리의 경험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세 번째로 멍하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입니다. 복잡한 사회생활 속 멍 때리는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뇌도 쉬어야 하지요. 기계도 계속 쓰면 고장나서 닦고 기름칠 해줘야 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이 맑고 평화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멍하니 쉬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멍하니 쉬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보다 깊이 이해시키고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연못가에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그 정자로 초대하여 함께 멍하니 쉬며 연못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궁금증을 안고 정자에 모였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연못을 바라보며 쉬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껴보세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편함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못의 잔잔한 물결,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햇빛이 물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광경에 점차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고 생각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 후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멍하니 쉬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다른 이는 점심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자연을 느끼며 쉬었습니다. 노인의 정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는 휴식처가 되었고 그곳은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자에서 만난 이웃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만 시간을 보내며 매면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듯 마음도 가끔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쉬어야 한다. 마음을 자유롭게 떠도는 구름처럼 허용하면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물이 조용히 연못에 머무는 것처럼 가끔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쉬어야 한다. 연못의 고요함은 내면의 평화를 반영한다. 나무가 겨울 동안 휴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면으로 돌아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무의 휴면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네 번째로 집안에 가벼운 운동기구를 마련한다. 이입니다. 비가 와서 나가지 못하거나 밖에 나가기 좀 그럴 때는 간단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점점 몸이 굳고 힘들게 됩니다. 나이 들면 운동은 필수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비결을 찾고자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집안에 가벼운 운동기구를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자연과 사물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기구들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로 바람이 크게 부는 날 나무가 흔들리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풍력을 이용한 펜을 만들었습니다. 이 펜은 운동할 때 시원한 바람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신기해했고 노인의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물이 흐르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작은 물레방아를 만들어 운동기구 옆에 설치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며 물소리를 내 마치 계곡에서 운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소리는 운동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마다 작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작은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운동의 에너지가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그는 집안의 창문을 이용해 자연광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집안을 재배치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할 때 자연의 빛을 받으며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의 집은 이색적인 운동기구들로 가득 찼고 그의 이웃들은 그의 집을 방문해 이 독특한 운동 방법을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 많은 이들이 집안에서 자연을 느끼며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면 강을 이루듯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몸을 만든다. 꾸준함이 건강의 기초가 된다. 바람이 지속적으로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는 더욱 굳건해진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을 강하고 탄력 있게 만든다. 산이 높아도 길은 그 위에 있듯 어떤 장애물도 꾸준한 노력 앞에서는 극복될 수 있다. 운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힘을 키운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등산 동호회를 간다든지 색소폰 동호회를 간다든지 다둑 동호회를 간다든지 실버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일에 바빠 서로 소통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마을의 중심에 큰 정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그 정원을 우정의 정원이라고 명명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노인은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원 가꾸기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며 벤치와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정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회적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원에서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잘 몰랐던 이웃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고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친근해졌습니다. 정원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적 연결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의 작은 발걸음은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정의 정원은 마을의 상징이자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숲이 다양한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듯 사회도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다양성 속의 조화가 공동체의 힘이다. 강물이 여러 개의 작은 시냇물들이 합쳐져 흐르듯 개인의 참여가 모여 사회적 연결을 만든다. 개인의 기여가 모여 큰 흐름을 이룬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 사람들도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풍요로워진다.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를 부유하게 한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도시에 지혜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나이가 들어도 마음 많은 젊은 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었으며 그 비결은 바로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큰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가에는 지혜의 정자라 불리는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에는 5개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각각 낮잠, 햇빛 쬐기, 멍하니 쉬기, 운동하기, 그리고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를 상징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이 그에게 지혜의 정자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자에 도착한 노인과 여행자는 각 조각상 앞에서 멈추어 섰고 노인은 각 습관의 중요성과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 조각상 앞에서 낮잠이 마음을 맑게 해주며 두 번째 조각상 앞에서는 햇빛이 기분을 좋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조각상에서는 멍하니 쉬는 시간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네 번째 조각상에서는 가벼운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조각상 앞에서 사회적 활동 참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자는 노인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 5가지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자는 마을을 떠나면서 지혜의 마을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혜의 마을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와 그 습관들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지혜를 공유했고 그 결과 지혜의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습관에 대한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의 마을처럼 풍요롭고 충만하길 바라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습관.
산이 견고하듯 마음도 굳건히 하라. 산처럼 견고한 마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한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움을 추구한다. 지혜는 끊임없는 배움에서 비롯된다. 나무가 뿌리에서 영향을 받듯 인간도 과거의 지혜에서 배운다. 과거는 현재의 토대이며 미래의 가이드이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등산 동호회에 다니시는데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건강도 챙기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5분 정도 낮잠을 잔다입니다. 낮에 자는 잠깐의 휴식은 정신이 맑아지고 오후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도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 잠깐 휴식을 취하면 더 효율성이 좋아지니 낮잠을 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항상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은 낮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는 이 말을 듣고도 낮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잠을 자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항상 무언가를 배우거나 일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걷기 시작해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걸었습니다. 모두가 지칠 무렵 스승은 작은 개울가에 멈춰 서서 제자들에게 짧은 낮잠을 자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낮잠의 가치를 믿지 않는 제자는 혼자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울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관찰했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몰려왔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편 낮잠을 자던 다른 제자들은 1시간 후에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어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낮잠을 거부했던 제자는 이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피로로 인해 발걸음이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숲속에서 나온 그들은 스승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은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리고 낮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배울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짧은 낮잠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낮잠을 자지 않았던 제자는 휴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스승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모두가 짧은 낮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과 균형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호수의 물결을 평온하게 만들듯 짧은 낮잠은 마음의 물결을 잠재워 평화를 가져온다. 마음의 호수를 잔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처럼 낮잠은 우리의 여정에서 재충전의 순간을 제공한다. 삶의 긴 여정에서 잠시의 휴식은 필수다. 햇빛에 잠시 노출된 식물이 에너지를 충전하듯 낮잠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다.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얻는 식물처럼 우리도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두 번째로 햇빛을 쬐다입니다. 햇빛을 쬐면 기분도 좋아지고 비타민 D도 합성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햇빛은 몸과 마음에도 좋으니 햇빛을 쬐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정원 가꾸기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았고 특히 매일 아침 햇빛을 쬐며
정원일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정원을 마을의 보물이라 불렀고 노인의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노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햇빛을 쬐는 것이 단순히 식물에게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에너지를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정원으로 초대해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햇빛을 쬐며 함께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안고 모였고 그날 아침 모두가 노인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해돋이를 보며 햇빛을 맞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노인과 함께 정원일을 하며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만끽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매일 아침 햇빛을 쬐며 느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분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노인의 말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아침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이 되었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친근해졌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의 지혜와 햇빛을 쬐는 습관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해가 눈부시게 빛나는 날 세상은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인다. 햇빛은 우리의 인식을 밝게 하고 세상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한다. 햇빛이 꽃에 빛을 주듯 우리의 마음도 밝은 생각으로 빛난다. 긍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밝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 햇빛을 받아 포도는 달콤한 포도주로 변하듯 인내와 시간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시간과 인내는 우리의 경험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세 번째로 멍하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입니다. 복잡한 사회생활 속 멍 때리는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뇌도 쉬어야 하지요. 기계도 계속 쓰면 고장나서 닦고 기름칠 해줘야 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이 맑고 평화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멍하니 쉬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멍하니 쉬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보다 깊이 이해시키고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연못가에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그 정자로 초대하여 함께 멍하니 쉬며 연못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궁금증을 안고 정자에 모였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연못을 바라보며 쉬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껴보세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편함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못의 잔잔한 물결,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햇빛이 물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광경에 점차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고 생각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 후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멍하니 쉬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다른 이는 점심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자연을 느끼며 쉬었습니다. 노인의 정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는 휴식처가 되었고 그곳은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자에서 만난 이웃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만 시간을 보내며 매면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듯 마음도 가끔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쉬어야 한다. 마음을 자유롭게 떠도는 구름처럼 허용하면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물이 조용히 연못에 머무는 것처럼 가끔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쉬어야 한다. 연못의 고요함은 내면의 평화를 반영한다. 나무가 겨울 동안 휴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면으로 돌아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무의 휴면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네 번째로 집안에 가벼운 운동기구를 마련한다. 이입니다. 비가 와서 나가지 못하거나 밖에 나가기 좀 그럴 때는 간단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점점 몸이 굳고 힘들게 됩니다. 나이 들면 운동은 필수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비결을 찾고자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집안에 가벼운 운동기구를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자연과 사물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기구들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로 바람이 크게 부는 날 나무가 흔들리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풍력을 이용한 펜을 만들었습니다. 이 펜은 운동할 때 시원한 바람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신기해했고 노인의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물이 흐르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작은 물레방아를 만들어 운동기구 옆에 설치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며 물소리를 내 마치 계곡에서 운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소리는 운동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마다 작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작은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운동의 에너지가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그는 집안의 창문을 이용해 자연광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집안을 재배치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할 때 자연의 빛을 받으며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의 집은 이색적인 운동기구들로 가득 찼고 그의 이웃들은 그의 집을 방문해 이 독특한 운동 방법을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 많은 이들이 집안에서 자연을 느끼며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면 강을 이루듯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몸을 만든다. 꾸준함이 건강의 기초가 된다. 바람이 지속적으로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는 더욱 굳건해진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을 강하고 탄력 있게 만든다. 산이 높아도 길은 그 위에 있듯 어떤 장애물도 꾸준한 노력 앞에서는 극복될 수 있다. 운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힘을 키운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등산 동호회를 간다든지 색소폰 동호회를 간다든지 다둑 동호회를 간다든지 실버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일에 바빠 서로 소통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마을의 중심에 큰 정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그 정원을 우정의 정원이라고 명명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노인은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원 가꾸기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며 벤치와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정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회적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원에서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잘 몰랐던 이웃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고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친근해졌습니다. 정원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적 연결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의 작은 발걸음은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정의 정원은 마을의 상징이자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숲이 다양한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듯 사회도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다양성 속의 조화가 공동체의 힘이다. 강물이 여러 개의 작은 시냇물들이 합쳐져 흐르듯 개인의 참여가 모여 사회적 연결을 만든다. 개인의 기여가 모여 큰 흐름을 이룬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 사람들도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풍요로워진다.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를 부유하게 한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도시에 지혜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나이가 들어도 마음 많은 젊은 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었으며 그 비결은 바로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큰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가에는 지혜의 정자라 불리는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에는 5개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각각 낮잠, 햇빛, 쬐기, 멍하니 쉬기, 운동하기, 그리고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를 상징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이 그에게 지혜의 정자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자에 도착한 노인과 여행자는 각 조각상 앞에서 멈추어 섰고 노인은 각 습관의 중요성과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 조각상 앞에서 낮잠이 마음을 맑게 해주며 두 번째 조각상 앞에서는 햇빛이 기분을 좋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조각상에서는 멍하니 쉬는 시간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네 번째 조각상에서는 가벼운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각상 앞에서 사회적 활동 참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자는 노인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 5가지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자는 마을을 떠나면서 지혜의 마을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혜의 마을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와 그 습관들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지혜를 공유했고 그 결과 지혜의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습관에 대한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의 마을처럼 풍요롭고 충만하길 바라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습관. 산이 견고하듯 마음도 굳건히 하라. 산처럼 견고한 마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한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움을 추구한다. 지혜는 끊임없는 배움에서 비롯된다. 나무가 뿌리에서 영향을 받듯 인간도 과거의 지혜에서 배운다. 과거는 현재의 토대이며 미래의 가이드이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등산 동호회에 다니시는데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건강도 챙기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5분 정도 낮잠을 잔다입니다. 낮에 자는 잠깐의 휴식은 정신이 맑아지고 오후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도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 잠깐 휴식을 취하면 더 효율성이 좋아지니 낮잠을 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항상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은 낮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는 이 말을 듣고도 낮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잠을 자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항상 무언가를 배우거나 일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걷기 시작해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걸었습니다. 모두가 지칠 무렵 스승은 작은 개울가에 멈춰 서서 제자들에게 짧은 낮잠을 자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낮잠의 가치를 믿지 않는 제자는 혼자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울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관찰했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몰려왔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편 낮잠을 자던 다른 제자들은 1시간 후에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어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낮잠을 거부했던 제자는 이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피로로 인해 발걸음이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숲속에서 나온 그들은 스승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은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리고 낮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배울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짧은 낮잠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낮잠을 자지 않았던 제자는 휴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스승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모두가 짧은 낮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과 균형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호수의 물결을 평온하게 만들듯 짧은 낮잠은 마음의 물결을 잠재워 평화를 가져온다. 마음의 호수를 잔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처럼 낮잠은 우리의 여정에서 재충전의 순간을 제공한다. 삶의 긴 여정에서 잠시의 휴식은 필수다. 햇빛에 잠시 노출된 식물이 에너지를 충전하듯 낮잠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다.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얻는 식물처럼 우리도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두 번째로 햇빛을 쬐다입니다. 햇빛을 쬐면 기분도 좋아지고 비타민 D도 합성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햇빛은 몸과 마음에도 좋으니 햇빛을 쬐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정원 가꾸기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았고 특히 매일 아침 햇빛을 쬐며 정원 일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정원을 마을의 보물이라 불렀고
노인의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노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햇빛을 쬐는 것이 단순히 식물에게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에너지를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정원으로 초대해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햇빛을 쬐며 함께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안고 모였고, 그날 아침 모두가 노인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해돋이를 보며 햇빛을 맞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노인과 함께 정원 일을 하며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만끽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매일 아침 햇빛을 쬐며 느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분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노인의 말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아침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이 되었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친근해졌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의 지혜와 햇빛을 쬐는 습관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해가 눈부시게 빛나는 날, 세상은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인다. 햇빛은 우리의 인식을 밝게 하고 세상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한다. 햇빛이 꽃에 빛을 주듯 우리의 마음도 밝은 생각으로 빛난다. 긍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밝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 햇빛을 받아 포도는 달콤한 포도주로 변하듯 인내와 시간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시간과 인내는 우리의 경험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세 번째로 멍하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입니다. 복잡한 사회생활 속 멍 때리는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뇌도 쉬어야 하지요. 기계도 계속 쓰면 고장나서 닦고 기름칠 해줘야 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이 맑고 평화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멍하니 쉬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멍하니 쉬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보다 깊이 이해시키고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연못가에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그 정자로 초대하여 함께 멍하니 쉬며 연못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궁금증을 안고 정자에 모였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연못을 바라보며 쉬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껴보세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편함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못의 잔잔한 물결,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햇빛이 물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광경에 점차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고 생각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 후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멍하니 쉬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다른 이는 점심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자연을 느끼며 쉬었습니다. 노인의 정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는 휴식처가 되었고, 그곳은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자에서 만난 이웃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만 시간을 보내며 매면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듯
마음도 가끔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쉬어야 한다. 마음을 자유롭게 떠도는 구름처럼 허용하면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물이 조용히 연못에 머무는 것처럼 가끔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쉬어야 한다. 연못의 고요함은 내면의 평화를 반영한다. 나무가 겨울 동안 휴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면으로 돌아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무의 휴면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네 번째로 집안에 가벼운 운동기구를 마련한다. 이입니다. 비가 와서 나가지 못하거나 밖에 나가기 좀 그럴 때는 간단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점점 몸이 굳고 힘들게 됩니다. 나이 들면 운동은 필수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비결을 찾고자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집안에 가벼운 운동기구를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자연과 사물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기구들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로 바람이 크게 부는 날 나무가 흔들리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풍력을 이용한 펜을 만들었습니다. 이 펜은 운동할 때 시원한 바람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신기해했고 노인의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물이 흐르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작은 물레방아를 만들어 운동기구 옆에 설치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며 물소리를 내 마치 계곡에서 운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소리는 운동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마다 작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작은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운동의 에너지가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그는 집안의 창문을 이용해 자연광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집안을 재배치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할 때 자연의 빛을 받으며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의 집은 이색적인 운동기구들로 가득 찼고 그의 이웃들은 그의 집을 방문해 이 독특한 운동 방법을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 많은 이들이 집안에서 자연을 느끼며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면 강을 이루듯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몸을 만든다. 꾸준함이 건강의 기초가 된다. 바람이 지속적으로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는 더욱 굳건해진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을 강하고 탄력 있게 만든다. 산이 높아도 길은 그 위에 있듯 어떤 장애물도 꾸준한 노력 앞에서는 극복될 수 있다. 운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힘을 키운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등산 동호회를 간다든지 색소폰 동호회를 간다든지 다둑 동호회를 간다든지 실버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일에 바빠 서로 소통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마을의 중심에 큰 정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그 정원을 우정의 정원이라고 명명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노인은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원 가꾸기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며 벤치와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정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회적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원에서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잘 몰랐던 이웃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고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친근해졌습니다. 정원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적 연결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의 작은 발걸음은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정의 정원은 마을의 상징이자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숲이 다양한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듯 사회도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다양성 속의 조화가 공동체의 힘이다. 강물이 여러 개의 작은 시냇물들이 합쳐져 흐르듯 개인의 참여가 모여 사회적 연결을 만든다. 개인의 기여가 모여 큰 흐름을 이룬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 사람들도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풍요로워진다.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를 부유하게 한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도시에 지혜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나이가 들어도 마음 많은 젊은 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었으며 그 비결은 바로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큰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가에는 지혜의 정자라 불리는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에는 5개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각각 낮잠, 햇빛 쬐기, 멍하니 쉬기, 운동하기, 그리고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를 상징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이 그에게 지혜의 정자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자에 도착한 노인과 여행자는 각 조각상 앞에서 멈추어 섰고 노인은 각 습관의 중요성과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 조각상 앞에서 낮잠이 마음을 맑게 해주며 두 번째 조각상 앞에서는 햇빛이 기분을 좋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조각상에서는 멍하니 쉬는 시간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네 번째 조각상에서는 가벼운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조각상 앞에서 사회적 활동 참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자는 노인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 5가지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자는 마을을 떠나면서 지혜의 마을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혜의 마을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와 그 습관들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지혜를 공유했고 그 결과 지혜의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습관에 대한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의 마을처럼 풍요롭고 충만하길 바라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